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선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반도체 시장의 60%를 장악하며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15년 동안 연구하며 밝혀낸 한국인의 끈질긴 정신과 특별한 문화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부의 마이클 스티븐슨 교수입니다. 2008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히 동아시아의 한 국가를 연구하러 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난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이 나라는 마치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마법처럼 융합된 신비로운 공간과 같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세계를 사로잡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서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눈부신 발전 뒤에 숨겨진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한국 사회 곳곳을 탐험하고 수많은 한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2008년 3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가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6개월간의 한국 현대 정치 연구를 위해 방문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평범한 교수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그동안 책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곳의 독특한 리듬이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과는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죠. 당시 제 연구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는 단순한 분주함이 아닌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서구 학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동력일지도 모른다. 택시 기사부터 대기업 CEO까지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빨리빨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 일제강점기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저항 정신은 제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저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한입니다.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쌓여온 이 감정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 미래를 향한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 한을 극복하고 자주 독립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한국인들. 그들의 놀라운 근면성과 끈기는 한이라는 감정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또 다른 중요한 정서적 특징은 정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끈끈한 유대감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문화를 통해 서로 돕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정의 문화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강력한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이것이 단순한 산업화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불가능의 극복 이야기였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8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했죠.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갔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현대가 조선소 건설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의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했지만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에는 세 가지 특별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의 전략적인 산업 정책입니다. 한국 정부는 명확한 비전과 함께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입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질문은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상징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특별한 문화적 DNA입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신속한 실행력과 최고를 추구하는 장인 정신의 결합이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인간의 의지와 창의성이 만들어낸 역사적 증거입니다. 1997년 말 한국은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저는 옥스퍼드에서 이 사태를 지켜보며 한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350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227톤의 금을 모았죠. 런던의 동료 교수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속한 변화 수용력입니다. 기업들은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강력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IT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회복력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특별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3년 폐허가 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은 천막교실이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없는 임시교실에서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교육을 중요시했을까요? 전쟁 직후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20년 만에 문맹률은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세계 교육사에서 유례없는 성과였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배움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국가 재건의 필수 조건이었죠.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학생들은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정책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무교육 확대, 과학기술 교육 강화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정책들은 한국의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오늘날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은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문화적 발전을 촉진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높은 PISA 순위는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시험 성적만이 한국 교육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합니다. 한국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1960년대 초 한강변은 황량한 모래톱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87달러로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았습니다.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인 산업 고도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었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은 한국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입니다. 삼성, 현대, LG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의 진정한 주역은 바로 한국 국민들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물론 한강의 기적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은 환경오염, 사회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은 여전히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역사적 기적입니다. 한국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987년 6월 한국 사회는 폭발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최루탄 연기 자욱한 거리에서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장통이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시민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있었고 사회적 불안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는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2016년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정치 양극화, 사회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연구한 부분은 한국이 어떻게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존이나 모방이 아닌 창조적 혁신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식을 보겠습니다.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는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김치버거, 김치타코 등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들은 한식의 기본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미식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K-팝은 더욱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전통 음악의 리듬과 현대팝의 조화, 한국의 엄격한 도제식 훈련 시스템과 현대적 프로듀싱의 결합이 만들어낸 독특한 결과물입니다. 한국인의 의식주 문화 또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줍니다.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전통 의상이지만 그 디자인과 색감은 현대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진 한국 문화의 역동성은 앞으로도 세계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 나라의 영향력이 더 이상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화적 매력과 가치관을 통해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 파워가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과거 소프트 파워는 할리우드나 BBC와 같은 서구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만들며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입니다. BTS는 UN 연설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한국 콘텐츠의 파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문화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은 기술력과 디자인, 그리고 문화적 감성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UN, OECD, WHO 등에서 한국의 리더십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과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 경제, 사회적 모델은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중요한 참고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도전과 과제도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하게 야기되는 경제 구조 전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 복지 강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산업 지원을 통해 경제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러한 도전 과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혁신적 모델과 문화적 영향력은 글로벌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성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 가지 차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개발도상국 지원입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모델은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민감한 부분인 국제 분쟁 해결 노력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중동 지역 분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친환경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과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성공은 한국의 기술 혁신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우려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표준이 되었죠. 더 나아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6G 기술 개발에도 성공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성을 300% 높였고, 문화산업에서는 AI 작곡과 가상현실 콘서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30여 개국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도시 개발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송도의 스마트시티, 부산의 해상풍력 단지, 제주의 전기차 인프라까지. 한국은 이미 스마트시티에 살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는 한국이 보여주는 미래 비전의 핵심입니다. 울산의 수소도시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입니다. 수소차 보급대수 세계 1위, 충전소 인프라 구축까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혁신은 계속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건설, 태양광 효율 세계 신기록 달성 등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원순환 시스템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시스템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샵의 확산,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세계적 인정 등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송도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IoT 센서로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AI가 교통과 에너지를 최적화하며 쓰레기는 자동 집합시설로 처리됩니다. 이 모델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생산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경제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미래,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유의 도전 정신과 혁신 능력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제가 가장 흥미롭게 관찰하는 현상은 한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미래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은 이제 세계 젊은이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산업유산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공간들,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카페들, 그리고 MZ세대의 창업 실험장.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새로운 문화 생산의 장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워라밸을 넘어 워크앤라이프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소확행, 가치소비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고 있죠.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들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가치소비, 미닝아웃은 한국 젊은이들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숍,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착한 소비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일상, AI와의 공존, 스마트홈 생활까지. 한국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전입니다. 혁신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하이브리드 혁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모델입니다. 자동차 쇼룸은 더 이상 차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는 자동차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여기서는 수소 기술의 원리를 예술 작품으로 체험할 수 있고 미래 모빌리티의 철학을 토론합니다.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IT 기술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수직 농장에서는 빅데이터와 IoT 기술로 작물을 재배합니다. 전통 농업 기술과 첨단 기술의 결합은 식량 안보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서빙 로봇과 셰프의 협업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로봇의 정확성이 만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혁신은 기술과 인문학, 전통과 현대, 효율성과 창의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70년 울산 미포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갯벌과 바다가 전부였죠. 하지만 한 사람의 불가능한 꿈이 이곳을 세계 최대 조선소로 만들어냈습니다. 1970년 런던 현대 정주영 회장은 세계적인 조선 전문가 AMP 애플도어 회장을 만났습니다. 정주영이 조선소 건설 계획을 설명하자 애플도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배를 한 척이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소를 짓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정주영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배를 만들어 보지 않았다고 해서 만들 수 없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출 과정이었습니다. 빈 종이에 조선소 설계도를 그려가며 설득했다는 일화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8천만 달러의 차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를 메우고 도크를 파고 크레인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했지만 2년 만에 첫 번째 배가 진수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보지 않은 회사가 세계 조선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해보기는 했나 라는 정주영의 유명한 질문처럼 불가능이란 없다는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1983년 또 다른 불가능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삼성의 반도체 산업 진출이었죠. 당시 세계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진출을 비웃었습니다. 쌀도 제대로 못 먹던 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조선소 도전이 그랬듯이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불가능이라는 벽을 깨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젊은 기업가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쿠팡의 김범석,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 그들은 모두 해보기는 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전은 AI, 우주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까지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2010년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은 연이은 실패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00여 명의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년간 수만 번의 실험, 수천 번의 실패를 거치며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6월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자체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우주 기술진은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우주 발사체 기술을 극복한 경험은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의 도전 정신이 만든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이제 그 도전은 더 넓은 우주를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는 나라가 아닌 미래를 만드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정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하는 열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5년 전 제 연구 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때의 저는 단순히 경제 정책이나 산업 전략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답은 숫자나 데이터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2019년 겨울 독일 간호사 출신 김영자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제가 그동안 찾던 모든 답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희망만큼은 부자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꿈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을 보면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50년 전 그 할머니의 눈빛을 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함께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까? 한국은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까?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불가능한 꿈들이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미래는,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니까요. 지금까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스티븐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